자, 여러분 드디어 이번 시간 행렬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이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괄호에다가 수나 문자를 뭐 직사각형 형태로 나열했다라고 해. 뭐 이렇게 막 나열해. 이렇게 네 맘대로 막 나열해. A, B, C, D 뭐 마이너스 1, 3, X, Y 2, 10, P 7 뭐 이렇게 나열하란 말이야. 이런 게 행렬입니다. 됐나요? 행렬은 두 단어의 조합이죠. 행과 열의 조합인데요. 이 행렬에서 이 가로줄을 뭐라고 합니까? 가로줄. 삼행시. 행,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몇 행 하면 될까? 1행. 더럽게 쉬워. 1행. 뭐예요? 2행. 3행. 아시겠죠? 됐나요? 1열, 2열, 3열, 4열. 이게 1열이고 맨 마지막이 4열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행렬은 괄호 안에 직사각형 형태로 수나 문자를 나열한 거다 그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알맹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각각의 알맹이? 행렬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잘하셨어요.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분의 위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첫 번째 성분은 몇 행과 몇 열이 만났어요? 1행과 1열이 만났죠. 따라서 첫 번째 성분을 A1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몇 행과 몇 열 만났어요? 1행과 3열이니까 뭐예요? A13라고 할 수 있잖아.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맨 마지막 거 뭐예요? A 3행 4열이니까 A34, A34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또 다르게 부르는 방법은요. 이걸 몇 콤마 몇 이렇게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1 콤마 이거 말해버렸네요. A13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1,3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알았지? 좌표처럼요. 3,4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죠. 3행 4열의 성분. 이게 행렬이다 일단. 어떤 뭐 수의 패키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렬을 보통 대문자로 나타낸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왜 집합의 원소 나열법 아시죠? 아니 조건제시법 아시죠? 아 그런 것처럼 이 행렬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 A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여기에다가 AIJ라고 씁니다. 이게 뭔 뜻인 줄 알겠죠? AIJ란 I번째 행과 몇 번째 열? J번째 열이 만나서 생기는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만나서 생기는 성분을 뜻한다. 맞아 안 맞아? 이때 I는요. 행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이 문제 같으면 이 예제 같으면 I는 뭐예요? 1, 2, 3 중에 하나죠. 맞니 안 맞니? J는요? J는 1, 2, 3, 4 중에 하나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집합의 조건지시법하고 비슷한 표현이겠죠. 맞죠? 이 행렬의 어떤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또한 이러한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행이 3개고 열이 4개이기 때문에요. 3 곱하기 4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의 어떤 사이즈, 행렬의 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면 행이 m개 있고 열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니? 그 다음에 뭐 기타 n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가로 세로의 개수가 똑같죠. 행과 열의 숫자가 똑같죠. 이걸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행렬의 기본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잘 들어. 이러한 행렬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연산을 할 거예요. 내용은 이 행렬의 연산이거든요. 그럼 연산에 뭐뭐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사칙 연산. 말해. 더하기 또 빼기. 이거 사칙 연산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뭐예요?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 그리고 뭐 있습니까? 나누기가 있죠. 이 4개를 배우는 거다. 이때 곱하기에 2개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에 2개 있는데 KA라는 게 있어. 요 K는 소문자다. 대문자는 행렬이야. KA가 있고요. AB가 있습니다. 2개 어떤 차이입니까? 위에 거 뭡니까? 자, 잘 들어. 위에 거는 행렬의 실수배라고 불러. 행렬에다 실수 K를 곱했죠? 행렬의 실수배. 밑에 거 뭐라고 불러? 요거는 그냥 행렬의 곱셈입니다. 그러니까 행렬 곱하기 행렬이 있고 숫자 곱하기 행렬이 있어. 곱셈에는 이해가니?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행렬 곱하기 행렬이 그 정의가 복잡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앞에 세 개를 묶어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 세 개를 묶어서 행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기본연산이라 그래. 많은 책에서. 기본연산. 더럽게 쉽다는 얘기야. 거의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됐나요? 그러나 또 가끔 틀려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기본연산.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행렬의 곱셈. 요거는 그러니까 이 행렬의 곱셈은 기본연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부터는 문제 소수가 많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행렬의 곱셈. 신경 쓰시고요. 행렬의 나눗셈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눗셈이라는 기호는 안 쓰는데 나눗셈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역행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행렬에다가 역행렬을 곱하는 게 나오거든요. 역행렬을 곱한다는 게 그 행렬로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야. 왜 수학에서 역수를 곱한다는 말이 뭐죠? 자, B에다가 A의 역수를 곱한다는 말이 A분의 1 곱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실질적으로는 A분의 B이기 때문에 B를 A로 나누는 거와 같죠. 자, 역수를 곱한다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얘기죠. 행렬에서 역행렬을 곱한다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알겠지? 물론 나눗셈이라는 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행렬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보통 대부분의 책에는 여기까지가 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행렬의 기본 연산과 곱셈까지가 한 챕터고요. 그 다음에는 역행렬 파트가 또 한 덩어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또 다른 파트는 행렬과 그래프라고 해서 약간 응용 단원입니다. 커피잔하고 도넛이 같단 말 들어봤어요? 커피잔과 도넛이 같다. 못 들어봤니? 그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내가 직접 또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커피잔과 도넛이 같다가 뭐냐면요. 가볍게 들으세요. 그게 이제 약간 관련이 있어. 응? 이게 뭡니까? 무슨 커피잔이야. 커피잔으로 보이면 벌써 이해한 거야. 도넛이죠. 이렇게. 맞죠? 도넛인데 이 도넛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을 막 누르면 어떻게 돼? 얇아지죠. 오버하지 마세요. 얇아지고 이쪽에 이 도넛의 살점을 막 주란 말이야. 이게 가죠. 이쪽으로 살점을 좀 몰아주라고. 아직도 도넛이죠. 맞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이 짓을 하다가 여기를 얇게 눌러주면서 위에를 한 대 퍽 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 뚱뚱한 부분을 퍽 치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죠. 거의 뭐예요? 커피잔. 알겠지? 그래서 그런 파트야. 그냥 그런갑다 해. 행렬과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떤 두 그래프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도형이야. 도형의 어떤 연결 상태를 가지고 만든 도형인데 그 연결 상태라는 게 막 늘어뜨리고 막 휘어뜨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도 같은 구조면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게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바로 현대 수학에서 위상 수학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그게 약간 일부분이 기초가 행렬로 가미된 파트입니다. 약간 응용 부분이고요. 알겠습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미칩니다. 정말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좀 지루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첫 단원이 이제 요거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1부 행렬의 연산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바로 이 부분 시작합니다. 자, 책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이해 가실 겁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렬의 뜻 쭉 읽어보시면 돼요. 행렬 순화 문자를 직사각 형태로 배열해서 괄호로 묶은 것이다. 넘어가도 되겠죠? 성분, 행렬을 이루는 그 알맹이를 말한다. 자, 행과 열, 가로줄, 세로줄. 밑으로 갑니다.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행렬의 사이즈고요. i, j 성분은 바로 그 성분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 m 곱하기 n 행렬,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넘어갑니다. 행렬의 꼴이라고 한다. 그 다음 i, j 성분은 행렬 A의 i행과 j열이 교차하는 위치의 성분을 i, j 또는 aij로 나타낸다라고 했죠. 됐죠? 오른쪽에 있는 표현들 다 읽어보시면 선생님 설명이 너무나도 잘 녹아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예제 문제 2 곱하기 3행렬. 됐죠? 그 성분의 교차 위치에 있는 성분 보시면 A11, A12, A13, A21, 22, 23 잘 설명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행렬의 상등이라고 돼 있죠?
행렬의 상등이란, 잘 들어,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러면 어떨 때 두 행렬을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요. 뭐가 같아야 될까요? 바로 행렬의 꼴, 사이즈가 같아야 됩니다. 사이즈가 같을 때만 두 행렬을 같다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두 행렬을 폭에서 봅니다. 두 행렬을 폭에서 보면 대응되는 성분끼리 포개지죠, 맞죠? 그 포개져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는 같아야 된다. 그게 상등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행렬 AB가 같은 꼴이고 대응되는 성분끼리 일치할 때 A, B는 상등 또는 서로 같다라고 하며 A 꼴 B로 나타낸다. 자, 그 밑에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 나와 있죠? A, B, C, D하고 P, Q, R가 같으면 폭에서 보시면 됩니다. A는 P, B는 Q, C는 R, D는 S가 된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앞부분은 굉장히 쉽다 그랬죠? 행렬이 앞부분 쉽다가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퀘스천 1-1의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쉬우니까요. 두 번째를 바로 해드릴게요. 고기 들어봐. 자, 다음을 만족하는 행렬 A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행렬 A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죠. 이때 행렬 A는 AIJ라고 되어 있고요. IJ는 1, 2, 3입니다. I도 J도 모두 1, 2, 3니까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예? 3 곱하기 3행렬 또는 3차 정사각 행렬이죠. 이럴 때는 행렬 A를 딱 쓰세요. 자, 시작. 뭐예요? A11, A12, 또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 성분 AIJ의 정의가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따로따로 나와 있죠. 뭐에 따라 따로따로냐면요. I가 J보다 클 때 무슨 말이에요? IJ가 이게 앞숫자, 뒷숫자니까요. 앞숫자가 뒤에 거보다 클 때, 즉 뭐 행의 숫자와 열의 숫자가 행의 숫자가 큰 거죠. 쉽게 말하면. 두 개 같을 때, I가 작을 때. 뭔 말인지 알겠니? 잘 보세요. 괜히 9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여기를 싹 긁는 거야. 이게 딱 보이잖아. 이 라인이 뭐예요? 이 라인이 뭐예요? 그래요. IJ가 똑같다고요. 둘 다 II. 11, 22, 33. 맞아, 안 맞아? I 라인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IJ가 같을 때는 I하고 J를 곱하면 나옵니다. 맞죠? 얼마예요? 1 곱하기 1이니까 얼마야? 1, 4, 6.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은 이걸 보겠습니다. I가 J보다 클 때입니다. I가 J보다 클 때니까 이 라인의 위쪽이 아래쪽이야. 숫자를 잘 봐. 이 라인의 위쪽은 I보다 J가 다 크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밑에 쪽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 I가 J보다 클 때 이 세 개네요. 이 세 개에 대해서는 2I 더하기 J 마이너스 1. 위치를 읽으세요. 2I 앞에 거 2배 더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1. 맞아, 안 맞아? 자, 2I 더하기 J 마이너스 얼마예요? 예? 2I 더하기 J 마이너스 1 4네요. 맞죠? 4. 됐나요? 얘 얼마예요? 6. 2I 더하기 J 마이너스 1. 괜찮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계산을 잘해? 2I 더하기 J. 8에다가 마이너스니까 7. 그래, 안 그래? 보이냐? 4, 6, 7이다. 4, 6, 7. 맞냐? 그 다음에 이쪽은 뭘까요? 자, 여기죠, 이게. I보다 J가 클 때는 마이너스 AJI라고 했으니까요. 아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때리고 앞뒤를 바꾸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A12라는 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의 A21이죠. 맞니 안 맞니? 그런데 A21, A21이 4니까 뭐야? 마이너스. 아하, 알겠다. 마이너스의 A31이니까 요거의 마이너스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자,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뭐니? 마이너스 7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행렬 A 완성됐죠? 자,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4, 4, 맞나요? 예, 마이너스 7,
6, 7, 9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할만하지? 그 위에 건 더 쉽단 말이야. 네가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거 괄호 1번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요? 예? 1 곱하기 2 행렬 맞죠? 그러니까 괄호 1번에 이런 형태로 쓴다면 1 곱하기 2 행렬이니까 행렬 A는요. 행이 하나와 열이 두 개죠. 그래 안 그래? 행 하나하고 열 두 개니까 그냥 이거예요. 행 하나 열 두 개. 맞아 안 맞아? 여기가 A11이고 여기가 뭐예요? A12가 되죠. 이해가죠? 근데 A11은 얼마냐면 아하 IJ가 같으니까 얼마예요? IJ가 같을 때는 I 즉 1이고요. 자, 이거 IJ가 다르죠? 그럴 때는 2I 마이너스 J니까 0이죠. 1 제로가 되겠네요. 알겠지? 이건 뭐 쉬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퀘스천 1-2번. 행렬의 상등이죠? 됐나요? 두 행렬이 같은 꼴인 거 확인했죠? 자, 눈깔 모으세요. 끝나버렸네. 마지막 성분 비교해봐. Z 얼마니? Z-2는 0이니까 Z는 2죠. 네, Z는 2고요. 자, 그 다음에 X 빼기 Y 얼마예요? X 빼기 Y.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맞냐? 또 뭐 나와요? 아, 거기 X제곱 첫 번째 성분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X 빼기 Y하고 X 더하기 Y가 되고요. X 더하기 Y가 되고 얘가 5죠? 맞아 안 맞아? 여기에다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두 개를 연립합니다. 자, 두 개를 더하시면 2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 얼마야? 마이너스 3. 참 잘하죠? Y는 얼마예요? Y는 2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3, Y는 2. 알겠죠? 자, 이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여기까지가 무슨 연산이라고? 기본 연산. 동그라미 2번에다가 덧셈, 뺄셈, 실수배에다가 기본 연산이라고 쓰세요. 정말 더럽게 쉽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행렬의 덧셈, 뺄셈을 보자. 모하고 요소가 내용이 똑같아요. 잘 보세요. 같은 꼴의 두 행렬 AB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 만든 행렬을 A 더하기 B, 또 대응하는 성분끼리 빼서 만든 행렬을 A 빼기 B라고 했죠. 됐나요? 자, 이거 볼까요? 덧셈 가능해, 불가능해? 같은 꼴이니까 덧셈 가능하죠. 첫 번째 성분 말해봐. A 더하기 P. 자, 그 다음 B 더하기 Q, C 더하기 R, D 더하기 S. 맞아 안 맞아? 이런 걸 왜 하는지요? 빼기 뭐가 달라요? 빼기. 어느새 바뀌었습니까? 빼기로요. 예. 여기만 A 빼기 P라고 하면 되겠죠. A 빼기 P, B 빼기 Q, C 빼기 R, D 빼기 S 맞죠? 대응하는 성분끼리 빼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실수배 뭔지 아세요? 행렬 앞에 숫자가 나와 있으면요. 그 숫자를 안으로 다 밀어넣어서 성분에다 곱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K의 A, B, C, D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시작! KA, KB, 또 KC, KD라고 하면 되고요. 거꾸로.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성분에 공통인수가 들어있을 때 공통인수를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맞죠? 자, 이거 밖으로 빼내봐. 2, 4, 6, 8, 겨우! 뭘 빼낼 수 있습니까? 2를 빼내면 얼마예요? 1, 2, 3, 4. 오, 되게 잘한다. 예. 아직까지는 잘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내가 노트를 해놨는데 덧셈, 뺄셈의 기본 규칙이라고 해서 첫째, 같은 꼴의 행렬에서 두 번째, 대응하는 성분끼리. 됐나요? 괄호치고 상등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 덧셈, 뺄셈, 상등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요건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같은 꼴에서 대응되는 성분끼리.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특이한 행렬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영행렬과 마이너스 A라고 나와 있죠. 영행렬이 뭐냐 그러면
얘들아, 영행렬 보통 행렬에서 O라고 쓴다. 이거 0이 아니고요. 알파벳 O, 대문자 O입니다. 근데 뭘 영행렬이라고 하냐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전부 다 제로인 거죠.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게 영행렬이에요. 됐나요? 영행렬의 수학적인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방금 덧셈을 배우셨잖아요. 너 어떤 행렬에다가 같은 꼴에 해당하는 영행렬을 더해봐. 됐나요? A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A랑 같은 사이즈의 영행렬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기 때문에 그걸 더해봤자 그대로 앞에 있는 A가 그대로 나오죠. 맞나요? 그럼 영행렬의 수학적인 역할이 뭐냐고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알겠지? 아, 너희들 이런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죠. 영행렬의 어떤 대수적인 역할이 뭐냐? 영행렬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행렬은 더하나 마나한 행렬이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이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 A라는 건 마이너스 1 곱하기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야,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이너스 1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모든 성분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어떤 행렬이 A, B, C, D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때리면 뭐가 돼요? 시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될 텐데 바로 그 행렬이 마이너스 A라는 행렬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의 대수적인 역할을 말해봐. A하고 마이너스 A를 더하면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은 전부 다 부호가 반대죠. 이쪽에 A면 마이너스 A, B면 마이너스 B잖아. 맞지? 그거 두 개를 더하면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모든 성분이 제로. 즉 맞아. 이 O라는 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잖아. 그러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만드는 것을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합니다. 덧셈에 대한 A의 역원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이제 O라는 행렬은 더하나 마나한 거고 마이너스 A는 O를 만들어내는 역원의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결론이 네모 4번인데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한 여러 가지 연산 법칙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다시 말하면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행렬에서 A 더하기 B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알아? 아직 안 배웠는데. 하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렬의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지. 그치? 마치 수의 연산과 같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덧셈이라는 게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한 건데 여기에 쉽게 생각해. 여기 A가 있고 여기 P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거 더하면 첫 번째 성분이 A 더하기 P가 되죠. 이걸 바꿔 더해도 뭐예요? 여기 P가 있고 여기 A가 있으니까. 첫 번째 성분은 P 더하기 A.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 될까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빼면 첫 번째가 A 빼기 P고요. 이렇게 빼면 P 빼기 A니까 첫 번째 성분이 달라져 버리죠. 따라서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요. 너희들이 이 괄호 1, 2, 3, 4, 4번에 괄호 1, 2, 3, 4 읽어보시고요. 이 중에 딱 하나 수랑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수의 덧셈, 뺄셈, 실수배와 다른 성질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다른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쭉 나와 있잖아 지금.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연산법칙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 뭐가 다릅니까? 수랑 다른 거. 분명히 내가 하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뻥친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니 뭐가 달라? 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원래 되는 거지. 그치? 수도 되잖아. 수에서 세 수를 더할 때 막 순서 고민하니 안 하니? 안 한단 말이야. 상관없어요. 그 다음 이거 뭔지 아세요? 실수배의 결합법칙인데 하여튼 뭐 수랑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성질이죠. 그죠? 되는 거라고.
이거 분배법칙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와 있잖아. 그거 보고도 몰라. 옆에 조그맣게 귀엽게 써놨죠. 자,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한 연산법칙은 실수의 연산법칙과 100% 동일하다. 마치 수를 다루듯이 자연스럽게 매만져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의 연산과 100% 동일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퀘스천 2-1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A, B 두 행렬이 있고 C가 있고요. A, B, C 세 행렬이 있고요. 실수 XY가 X배 A, Y배 B는 3C를 만족한다라고 했죠. X배 A 1, 2, 0,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Y배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1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3C 3 곱하기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이죠. 어때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행렬의 상등이라고 보시고요. 첫 번째 성분부터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이 얼마 나오니? 바로 들어가세요. X하고요. 마이너스 Y가 되죠. 여기가 X 마이너스 Y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두 번째 성분이 얼마예요? 2X 마이너스 2Y죠. 자, 세 번째. 0 더하기 Y. 0 더하기 Y. 네 번째 안 할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쪽 전개하면요. 자, 실수배니까 숫자를 안으로 파고들어. 시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6. 3이죠. 맞죠? 마지막 거 할 필요 없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성분 비교하면 Y는 6이고요. 자, Y에다 6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X 얼마? X는 3이 되겠죠. X는 3, Y는 6이다. 자, 질문이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 덧셈 뺄셈 실수배 파트에서 나올 만한 유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3개예요. 알겠느냐? 이건 좀 쉽고요. 퀘스천 2-2번, 2-3번 그나마 별표. 살짝 별표. 너무 세게 때리지 마. 그럴 가치 없어. 살짝 별표입니다. 살짝 별표예요. 살짝. 살짝. 너무 살짝인가요? 예. 퀘스천 2-2번을 보겠습니다. A, B 두 행렬이 있고요. 행렬 X를 구하라는데 와우. 요거 다 넣나요? A에다 이거 넣고 B에다 넣고 A에다 넣고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연산은 잘 들어. 행렬의 기본 연산만 들어있냐? 딴 게 더 들어있냐? 자, 이거 봐. 딴 게 더 들어있냐가 뭐냐면 행렬의 곱셈이라든가 무엇의 곱셈이요? 행렬 곱하기 행렬부터는 기본 연산 아니라 그랬지 내가. 행렬의 곱셈이나 역행렬 나눗셈이 있냐고요?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실수배. 실수배지. 행렬의 뺄셈이지. 전체가 맞아 안 맞아? 문제없고. 실수배. 행렬의 뺄셈. 행렬의 덧셈 실수배.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가 없죠. 그러면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는 무엇의 연산과 동일하다? 수의 연산과 동일하다. 마치 수를 매만지듯이 자연스럽게 만져만 주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아유, 우리 실수. 이렇게 만져만 주면 돼요. 어색하군요. 예. 오른쪽에 뭐예요? 4x-4b 더하기 2a.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수처럼 가. 네 목표가 x 구하는 거지. 이렇게 넘기고 x는 자 나머지는 좌변으로 넘긴다 생각해. 좌변으로 넘기면 몇 a예요? 마이너스 4a에 좌변으로 넘기면 뭐예요? 더하기 4b가 되죠. 이거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x는 마이너스 4a입니다. 마이너스 4 바로 곱해버리자. 시작!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0, 4. 이게 마이너스 4a입니다. 맞아요? 더하기 4b. 4b니까 여기에다 4배를 합니다. 맞죠? 시작!
4, 8, 0, 12가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결과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4, 0, 16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퀘스천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한 연산, 기본 연산은 그냥 수를 어루만지듯 귀엽게 만져주면 됩니다. 아유, 귀여워. 왜요? 예, 실수배, 덧셈, 뺄셈들 아니야, 맞죠? 아유, 귀여워. 질문도 귀엽네요. 갑니다. XY 구하는 거지, 이 문제. 행렬 X하고 Y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위쪽에 AB가 나와 있다. 그럼 AB가 나와 있다는 건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확정적이야. 행렬이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맞나요? 이 구조는 마치 뭐랑 같습니까? 수의 연립방정식. 2x 플러스 3y는 얼마? x 플러스 2y는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연립방정식이므로 가감법을 이용해서 행렬을 소거합니다. 됐나요? 누구부터 소거할까요? 이 식을 기억,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할 때 XY 중에 누구 소거할까? 뭐 네 맘대로 하세요. 자, X를 소거할게요. X 소거하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니? 개수가 2하고 1이고 3하고 2니까 X가 좀 낫죠. 그건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전 X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아시겠죠? X 갑니다. 이렇게 할게요. 니은에다가 2배를 할게요. 2 곱하기 니은 마이너스 기억. 이게 괜찮지 않냐?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다 2배 한 이유가 2x 맞추겠다는 얘기죠. 맞죠? 자, 니은의 2배에서 기억을 뺍니다. 할 수 있겠어요? 갑니다. 2배에서 빼요. 2배에서 빼요. 뭐예요? 0. 확 그냥 x만 빼란 말이야. 다 하지 말고. 아, 여기까지 다 했어요. 대단합니다. 요거만 동료한끼리 하자고. 2배에서 빼요. 없어지죠? 자, 2배에서 빼요. y. 오른쪽. 자, 2배에서 빼요. 6b 마이너스 뭐예요? 2a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y는 6b 마이너스 2a니까 6b를 때려. 6b 때리면 얼마야? 6b. 12. 0. 6 마이너스 12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바로 넣어. 이게 더하기 빼기 2a를 더하는 걸로 하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맞잖아.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8 이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맞냐, 많이? 자, 이제 y를 구했으니까 이제 누구 구하면 돼? 뭘 누구 구하면 돼? x 구하면 되죠. 맞죠? 근데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에서 x라는 것은 뭐예요? 3b 마이너스 2y라고 할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3b. go. b에다 3배 6. 0. 3 마이너스 6. 맞니? 빼기 2y. 2y 뭐예요? 2y, y에다가 2배를 하면 10. 마이너스 12. 맞죠? 뭐요? 20 아니에요. 20 맞아요. 20 마이너스 12. 그 다음 뭐예요? 4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얼마니? 마이너스 14. 또 0 빼기 이거 12.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빼기 더하기 40이니까 얼마요? 34가 되나요? 아시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제 x 빼기 y만 구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빼면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x 빼기 y는 24. 맞잖아. 이렇게 두 개를 빼면 x 빼기 y니까 반대로 빼야 되는군요. 예, 이거 빼기 이거죠.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12 빼기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3이죠. 맞죠? 맨 마지막 뭐예요? 54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내가 진짜 쓸데없는 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 아니, 이런 방법도 있어. 이런 방법도 있다. 지울게요. 일단 뭐 이 방법은 너희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어차피 우변에 있는 2a라든가 3b는 주어져 있는 행렬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는다라고 쳤을 때는 xy에 2x 더하기 3y와 x 플러스 2y가 돼 있으니까 무슨 방정식 구조라고요? 연립방정식 구조란 말이야. 맞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뭐 너희가 뭐 여기다 넣어서 뭐 x, y 둘 중에 하나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감법으로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2x 더하기 3y를 알고 있고요. 또 x 더하기 2y를 알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xy 각각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xy를 짬뽕한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준 겁니다. 이해가죠? 얘가 2a고 얘가 3b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너희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뭘 구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최종, 문제의 질문, 최종 질문이 뭐였어요? x 빼기 y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이 방법이 그래도 좀 꽤 괜찮아. 이렇게 풀면 공부 잘하는 애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A배를 하고 B배를 하세요. 이렇게 더하는 거죠. 됐나요? 이제 동류한끼리 정리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2AX가 되고 BX가 되니까 뭐예요? X의 개수는 2A 플러스 B 곱하기 뭐니? X 더하기. 자, 몇 Y? 시작. 3AY하고 뭐예요? 2BY가 되겠죠. 3A 더하기 2B배의 Y가 되고요. 이것이 X-Y가 돼버렸어요. 이해가죠? 2A 더하기 B 얼마입니까? 1. 3A 플러스 2B는요? 마이너스 1. A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역시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위식에다가 2배를 할까요? 왜 그런지 알겠죠? 위식에다 2배 하면 뭐니 이거? 4A 플러스 2B가 되고 이것이 얼마 나와? 2. 많이 안 많이? 이 두 개를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A는 얼마예요? A는 3. 많이 안 많이? A에 3 집어넣고 B는 얼마요? 3 집어넣으면 6 더하기 B는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5죠. 많이 안 많이? 자, A는 3, B는 마이너스 5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좌변을 잘 보세요. 이 좌변에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X 빼기 Y는 자동으로 구해진 거죠. 맞아, 안 맞아? A가 얼마라고요? 3. B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2X 더하기 3Y가 뭐예요? 2A가 되고요. 이 뒤쪽에 X 플러스 2Y가 얼마입니까? 3B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따라서 얼마예요? 6A 마이너스 15B란 말이야. 6A 마이너스 15B. 되었나요? 6A 마이너스 15B. 그럼 얼마예요? 6A 마이너스 15B니까 6배의 A. 1, 3, 2, 4. 맞죠? 마이너스 15배의 B. 2, 제로, 1,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성분만 제가 해드릴게요. 6하고 마이너스 30.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아, 뭘 알아서 해. 그냥 18, 0이니까 18. 맞죠? 12에다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다 해드리네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24에다가 30, 54. 되었느냐? 사실은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연습하시면 수학적으로 좀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행렬에 대해서 더 이상 웃을 시간 없다. 지금까지 웃으면서 수업 들었죠? 눈물이 핑 돌 겁니다. 행렬의 곱셈부터는 정신 못 차립니다. 자, 잘 들어. 자, 이제 행렬의 곱셈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렬의 곱셈은
이런 상황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두 행렬이 있는데 앞에 있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입니다. 뒤에 있는 행렬이 n 곱하기 l 행렬이에요. 이런 상황만 계산이 가능하다. 즉 앞에 있는 행렬의 뭐의 개수와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다. 이 숫자가 다르면 계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계산 결과는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 n을 지운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사이즈를 먼저 딱 잡아냈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앞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뒷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계산이 정의가 된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기 aij라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aij 성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이 앞행렬에 i번째 행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성분 몇 개 있게? i번째 행에 성분이 몇 개 있게 쫙 긁으면 n개의 성분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왜 n개냐면요. 열이 n개죠. 됐나요? 열이라는 건 분단 개념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봤을 때 열이라는 건 1분단, 2분단, 3분단이에요. 열이 n개 있다는 건 n개의 분단이 있는 겁니다. n개의 분단. 그걸 내가 쫙 가로로 긁으면 n개가 잡히죠. 됐나요? 사람이 이렇게 세로 줄로 세 줄로 서 있으면요. 쫙 긁으면 알맹이 3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열이 n개이기 때문에 n개의 알맹이가 여기 박혀있죠. 하나, 둘, 셋, 넷, n 이렇게 박혀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에 j열을 긁어. 자, j열 긁으면 j열에는 몇 개의 알맹이가 있죠? 행의 개수만큼 있을 거 아니야. 행이 하나, 둘, 세 개면 세로로 긁었을 때 3개의 알맹이가 잡힌다. 맞죠? 따라서 여기에도 n개의 알맹이가 잡힐 거다 이 말이죠. 알맹이의 개수가 똑같네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이 aij라는 성분은 첫 번째 것끼리 곱하고 두 번째 곱하고 세 번째 곱하고 마지막 곱하고 알겠습니까? 이런 계산 방식을 내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이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집중. 내적이란 말이 뭐냐면 고개 들어봐. 1, 2, 3이 있고요. A, B, C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내적이라는 말은 이게 이과 과정의 벡터에 나오는 거긴 한데 1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3 곱하기 C를 뜻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순서대로 곱하면서 더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내적. 됐나요? 행렬의 곱셈은 i번째 행과 앞행렬의 i번째 행과 뒷행렬의 j번째 열의 내적으로 정의가 된다. 내적. 이럴 때 내적이란 말 쓰세요. 괜찮으니까요. 훨씬 더 명확합니다. 됐나요? 내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곱하기 첫 번째 플러스 두 번째 곱하기 두 번째 플러스 세 번째 곱하기 세 번째 이런 것들을 내적이라고 한다. 그게 aij의 정의다. 됐나요? 책에 그림을 내가 아주 고민 있게 잘 그렸는데 딴 책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무엇의 개수? 행의 개수. 열, 행 동그라미 치시고요. 행렬 A, 앞행렬의 열의 개수와 행렬 B, 뒷행렬의 열의 개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행렬 A의 i번째 성분에, i행 성분에 행렬 B의 j열에 대응하는 성분을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 밑줄 긋고 내적이라고 쓰세요. 차례로 곱하면서 더한 값. 자, 그걸 i, j 성분을 할 때 그 행렬을 a, b의 곱이라고 하고 a 곱하기 b로 나타낸다라고 했죠. 자, 그 오른쪽에는 곱셈의 꼴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죠? 오케이? 자, 간단한 계산 연습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시한 것은 자, 책 보지 마시고요. 바로 2 곱하기 2 행렬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자, 참고로 앞에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뒤에 것도 뭐예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계산 가능, 불가능. 왜 가능해요? 끝에가 2니까요. 그게 아니죠. 예,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럴 때 물론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이렇게 2 곱하기인데 넓어요. 예, 그냥 넓게 썼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오징어 아시죠? 오징어? 오징어 찢듯이요. 이 왼쪽은 가로로 오징어 가로 찢기 알죠? 짝짝 가로로 찢으란 말이야. 왼쪽은 행으로 찢어라. 됐나요? 오른쪽은요. 오징어 세로로 찢어봤어요? 전 됩니다. 세로로 찢습니다.
아시겠죠? 가로 세로 찢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첫 번째 성분이 있을 텐데 이건 몇 행과 몇 열의 내적이다? 이게 A11이니까 몇 행과 몇 열? 1행과 1열의 내적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만나면서 내적 때리면 A 곱하기 P, B 곱하기 R이라고. 알겠지? A, P 플러스 BR이다. 두 번째 뭡니까? 뭐예요? AQ 플러스 BS. AQ 플러스 BS. 세 번째 뭐예요? CP 더하기 DR. 맞죠? 마지막 뭡니까? 투투. 그죠? A22. 2행과 2열의 내적이다. 따라서 2행과 2열의 내적 CQ 더하기 DS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배우는 거의 모든 행렬은 사실은 2 곱하기 2 행렬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만 제가 밑에다가 너희들 섭섭할까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 문제 넣어놨죠. 이제 예제 문제 뭐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니까요. 네가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퀘스천 3-1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만 해보자. 자, 차려!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3행렬 뒤에 거 행 3개와 14개니까 뭐예요? 3 곱하기 4행렬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결과는요. 2 곱하기 4행렬 2 곱하기 4행렬이니까 이렇게 썼어. 행 2개하고 14개니까요. 많이 안 많이? 자, 이때 자, 이건 행으로 찢고요. 이건 열로 찢습니다. 한 칸에 몇 개씩 들어있어요? 3개씩 들어있죠? 바로 그게 이 뜻이에요. 3, 3. 알겠지? 한 칸에 3개씩 들어있는데 그 3개의 내적을 구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이거 A11이죠. A11은 1행과 1열의 내적. 시작. 2, 0, 마이너스 5.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맞죠? 그 다음 거 시작. 자, 이렇게 긁으면요 되게 쉽네요. 어차피 가운데 0이니까 필요 없죠? 그럼 처음 거는 더하고 이건 빼면 되겠네요.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얼마야? 3이죠. 자, 더하고 빼. 마이너스 1. 더하고 빼. 마이너스 2.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긁으면요. 첫 번째 거는 무조건 0입니다. 맞죠? 두 번째 거에 2배하고 세 번째 거는 그냥 더하면 되죠. 맞아 안 맞아? 자, 2배에서 더하면 얼마야? 11. 자,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1. 2배에서 더하면 7. 맞니? 2배에서 더하면 0. 알겠습니까? 자, 그 윗 문제는 해보시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의 연산법칙 안 할 수 없죠? 자, 곱셈이라는 연산을 정의했다면 이 곱셈의 연산법칙, 연산의 활용입니다. 자, 보여드리죠. 네모 3번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총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몇 4가지 나와 있죠? 저는 여러분을 2번 속이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 수의 연산과 다른 성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수의 연산과 다른 성질이 2가지가 있다. 몇 번? 몇 번? 1번과 1번입니다. 1번밖에 없어요. 확인해보자. 1번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우선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A, B가 있는데요.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고요. 3 곱하기 5행렬이라고 쳐봐.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계산이라도 가능하죠.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BA를 만들면 뭘까요? 이건 3 곱하기 5가 되고요. 2 곱하기 3이 계산 가능하겠니? 안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앞뒤를 바꾸면 아예 연산이 정의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케이? 또 이런 거 해보시면 되죠. 뭐 이런 거 말고도요. 이게 될 확률이 별로 없는 게 잘 봐라. 잘 봐라. 1, 2, 3, 4가 있고요. 이거 반대로 1, 1, 1이라고 1, 2, 3, 4를 한번 계산해보자. 집중.
이렇게 긁었습니다. 첫 번째 성분부터 말해봐. 뭐죠? 3.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밑에 거의 첫 번째 성분은 뭐예요? 아하, 1 더하기 얼마입니까? 3이니까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많이 안 많이? 됐냐? 첫 번째 성분부터 다르다는 건 두 행렬의 곱이 AB하고 BA가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뭐 이거 말고도 웬만하면 안 돼요. 물론 가끔 될 때도 있겠죠. 영행렬 두 개를 곱한다거나 이럴 때는 바꿔도 되겠죠. 맞죠? 그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됐나요? 첫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다 눈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눈. 누구의 눈입니까? 바로 출제자의 눈이죠. 출제자의 눈은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렬하고 수하고 다른 부분을 집중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너 같아도 이거 내겠죠. 그렇죠? 수랑 같은 성질 내겠습니까? 안 내죠. 다른 거 다 합친 것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곱셈은요. 결합은 또 돼요. 자, 결합이라는 건 교환이라는 건 앞뒤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지만요. 결합이라는 건 세 개를 곱할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하건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건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이건 분배 법칙이죠. 일종의 B 더하기 C에다 A를 곱하면 AB 더하기 AC 뭐 다 된다는 얘기고요. 해보시면 돼요. 또 이게 실수배에 대한 결합 법칙 이런 것들도 된다. 이거 4번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잘 봐요. 또 AB에다가 숫자 곱할 때 어디에 곱해야 돼요? A에다 곱해야 돼요? B에다 곱해야 돼요? 아니면 AB 전체에다 곱해야 돼요? 세 개 어느 게 맞는 거죠? 예, 전체에다 곱한 게 지금 이 가운데 이거죠. 맞죠? 전체에 곱하건 A에 곱하건 B에 곱하건 그 어디에 곱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일단 행렬의 곱셈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 내용 잠깐 정리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렬에서 가로줄 행, 세로줄 열 됐고요. 자, 2 곱하기 3행렬. 행이 몇 개, 열이 몇 개? 행이 2개, 열이 3개 있다. 그 중에 2행과 2열이 만났다 뭐예요? A, 2 아니면 2,2로 표기한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영행렬의 수학적인 의미 말해봐. 덧셈에 대한 항등원. 마이너스 A 행렬은요? 덧셈에 대한 잠깐. 요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덧셈에 대한 A의 여권. 원래 항등원은 연산의 유일하게 하나지만요. 여권은 어떤 연산에서 원소마다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여권 이런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덧셈에 대한 A의 여권이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나 같으면 절대 점수 안 줘. 자,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은 뭐의 연산과 똑같았죠? 수의 연산과 100% 똑같다. 그러나 곱셈부터는 다른 것이 나온다. 맞죠? 곱셈 연산 법칙에서 수랑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어? AB하고 BA가 같지 않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됐나요? 또한 곱셈의 대수적인 정의. 반드시 알아놓으십시오. 곱셈의 대수적인 정의는 앞행렬이 M 곱하기 N행렬, 뒤행렬이 N 곱하기 L행렬일 때 계산이 가능하며 맞죠? MN, NL. 그때 결과는 ML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된 행렬의 I, J 성분이란 앞행렬의 I번째 행과 뒤행렬의 J번째 열의 무엇으로? 내적으로 계산된다. 내적이란 첫 번째 끼리 곱하고 두 번째 끼리 곱한 거, 세 번째 끼리 곱하고 이러한 계산 방법을 뜻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명쾌했죠? 자, 다음 시간 곱셈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는 진짜 행렬입니다. 지금 여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가벼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